안녕하세요. 세수TV 이하나 세무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장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이나 장점,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장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기장을 꼭 해야 되는 부류의 분들이나 사업주 분들 위해서 한번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신규로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직 기장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 간이로 내실지 일반으로 내실지 법인으로 내실지 고민을 하시잖아요. 보통 법인으로 내시는 분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사실 기장을 기본적으로 다 맡기세요. 왜냐하면 법인은 일반 개인 대표이사와 인격체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통장이나 이런 관리가 중요하고 자본금이나 이런 관리도 또한 중요해서 당연히 기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문제는 간이 사업자, 일반 가세자의 경우 개인 사업자들이 기장의 필요성을 어디서 느껴야 될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신규로 사업한다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간이나 일반으로 내려고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하시고 나서 업종이 굉장히 다양하시잖아요. 전자상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도소매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뉘어지시는데, 사업을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는 사무실이 필요하고 직원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그 사무실에 따른 어떤 업종을 변경할 때는 인테리어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실 처음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대충 한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도 예산이 초과될 수도 있고 돈을 빌려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따라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쓸 때는 잘 모르잖아요. 세무사인 저도 사실 뭔가 저 사업에 필요한 어떤 경비를 쓸 때 제가 다 일일이 다 체크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만큼 일일이 체크를 못하니까 그걸 기록을 해두는 거를 보통 기장이라고 합니다. 물론 매출뿐만 아니라 일단 내가 쓰는 비용, 사업을 시작하기 직전 그리고 직후에도 들어가는 많은 비용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언제 얼마나 썼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록해 놓는 장부 작성, 이걸 기장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사업자 분들이 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끼시는데, 못 느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세금 별로 안 나오잖아, 신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별로 세금 많이 안 때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셔서 보통 기장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장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임대료는 당연히 내야 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집에서 냈거나 패스를 하고, 직원이 있는 경우에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 있는 경우, 4대 보험을 보통 직원이 있는 경우는 가입을 하게 돼 있고,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4대 보험을 가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세무사 사무실에서 업무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신고뿐만 아니라 이 각종, 내가 사업자를 내면 각종 공단에서 가입해라, 근로복지공단 이런 데서 다 뭐가 날라와요. 근데 나는 직원이 있으면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직원이 없으면 그게 조금 소홀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일단 내 사업장으로 뭐가 날라왔기 때문에 찝찝하신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가입을 진행을 하고, 내가 직원이나 알바생을 쓸 때 이런 것들이 추후에 내가 매출이 발생했을 때, 세금은 아시다시피 매출에서 내가 매입이나 어떤 비용들을 다 뺀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신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신고 협조 의무까지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신규로 사업하는데 직원이 있는 경우는 기장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출이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손실이 많거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매출이 너무 높으면 사실 누락되는 케이스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매출이 높을 때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개인 사업자는 누진세율이고 지금 굉장히 세율이 높은 구간, 최대 45%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매출이 높으면 내가 매입이나 이런 비용이 받쳐준다 하더라도 과세 구간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엔 대비가 필요한데, 매출 높으면 그걸
정보를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제 세무사 사무실이랑 컨택을 해서 내가 예상 세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는 열심히 벌었고 막 많이 썼어요. 근데 내년 5월 달이 돼가지고 갑자기 세금이 몇 억씩 나오는 경우를 상상해 보신다면 굉장히 아까운 일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굉장히 많은 경우는 당연히 세무사 사무실을 써야 되고, 이제 매출이 많은 경우 중에서 세법에서 강제적으로 복식 부기 의무자라고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뭐 7,500 이상, 1억 5천 이상, 3억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 부기 의무자로 지정을 해서 당연히 그 사람들은 장부 작성을 하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뭐 물론 전문직이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복식 부기고요. 그리고 일반 도소매, 제조, 서비스업 이런 부분들은 그 매출에 따라서 복식 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되시면 반드시 장부 작성을 해야 되는 의무자고요. 그래서 매출이 높은 경우에는 기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손실이 너무 많다 하는 경우는 기장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는데, 내가 매출이 이렇게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많이 인테리어도 하고 그리고 뭐 직원도 고용하고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출했어요. 근데 올해처럼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가 맞이해서 내가 생각보다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손실만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끝까지 갖고 가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 손실이 계속적으로 적자가 많이 나고 있다면 당연히 세금은 안 나오겠지만 바로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해만 바라볼 게 아니라 향후 10년까지도 바라보셔야 돼요. 향후 10년 동안 적자가 올해 다 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올해 정말 손실이 많이 났는데 내년, 내후년에는 이익이 많이 날 수도 있는데, 손실이 난 해에 세금을 많이 안 나고 장부를 안 했어요. 근데 내년에 너무 이익이 많이 발생했는데 몇 억씩 내는 상황, 사태가 일어나도록 그냥 두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손실이 많이 나는 경우에도 장부를 작성을 해놔야지만 이게 향후 10년 동안 2월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말해서 올해 3억 적자가 난 거예요. 3억 적자 났는데 내년에, 내후년 3년에 걸쳐서 1억 이익이 났다고 하면 향후 나는 4년 동안 세금 걱정이 없죠. 왜냐하면 내가 3억이 마이너스 났어요. 올해는 당연히 안 내겠죠. 내년에 1억이 또 상쇄가 돼요. 그 다음에 1억까지 내 마이너스 3억이 이익 3억까지를 초과할 때까지는 내가 세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장부를 안 하고 그냥 나는 올해 손실이 났으니까 그냥 세금 안 나오니까 당연하지 하고선 내년에 돼가지고 그런 거 장부 기록을 안 해놨다면 1억에 대해서 당연히 세금이 몇 천만 원씩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세이브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은행 대출이나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을 더 확장시킬 수도 있고 다른 업종을 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은행에 내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부득이하게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우리가 기장을 해놓으면 난 그냥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해보세요 라고 하면 저희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저희가 다 알아서 은행에 자료를 보내주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내가 장부도 안 해놓고 뭐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기록된 게 없으니까 당연히 은행에서 업무가 조금 막히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은행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시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재무제표가 나갈 때는 저희 그 도장이 다 나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 재무제표가 맞다라는 거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어떤 입증 서류가 되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세무사 사무실에 이제 그 기장을 맡기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기장했을 때 또 이제 필요성 이후에 또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세무사를 만나냐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저희가 기장료를 최소 개인 사업자가 10만 원을 받지만 그 10만 원 이상의 충분히 절세되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앞서 말한 그런 신고들이나 대출 업무 이런 거에 대해 협조 업무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세액 공제나 감면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기장 세액 공제에 기본적으로 보통 한도 연간 100만 원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내가 낼 세금의 100만 원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혜택들이 많은데 그런 감면 제도에 대해서도 이제 세무사와 상의하고 그리고 상담할 수도 있고, 내가 어디서 내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어떤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 했을 때 전화 한 통 바로 세무사한테 물어보면 답변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더 많은
많은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많이 모르고 남일이다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기장을 안 했는데 세금 신고 기관에서 알아보려고 하면 정말 시간이 부족하고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세무사도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5월달 되면 다 바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신고 기관에는 기장 업체가 아닌 분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가 힘드니까 당연히 그냥 신고 업무만 대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달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저희도 연말이 되면 보통 체크를 해드리거든요. 매출 매입 그리고 사업자분들이 쓴 비용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세금이 나올 것 같다라는 예측치를 드리고 거기서 또 필요한 거 누락된 게 없는지 체크를 해드리는데 그런 기장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런 체크를 받을 수가 없겠죠. 이제 그리고 나서 5월달에 이제 화만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저도 그때는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신고 기한은 지났고 뭔가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다 지나가 버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기장이 되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매출이 크면은 10만 원 이상의 기장료가 발생을 하지만 그 이상의 그 효과를 저는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분명히 확신을 하거든요. 물론 매출이 너무 적어서 그런 분들은 좀 예외적으로 기장을 하나 안 하나 비슷해질 수도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필요성에서 말씀드릴 때 그런 뭐 내가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 관리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그런 뭔가 모르는 거 세금에 대해서 뭔가 나왔을 때 좀 주눅들거나 모르시는 것들이 많은 그런 사업주분들, 사업에만 집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기장 의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다 포괄적으로 해서 기장을 정말 필요 없는 분들은 저희한테 의뢰가 와도 제가 말씀을 드려요. 대략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고 업종이나 매출액 그리고 뭐 직원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안내를 드리니까 세무사를 두시는 거죠. 세무사가 월 10만 원 주면서 내 든든한 옆에 그 사업의 파트너처럼 가지고 가신다는 의미에서 그 기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이 가세자가 기장을 하느냐에 대한 문의도 되게 많으신데요. 뭐 사실 간이라고 해서 일반이라고 해서 법인이라고 해서 그래서 뭐 기장을 하냐 안 하냐를 분류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그 간이 가세자는 우리가 영세 자영업자라고 분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부담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런 간이 가세자가 굳이 세무사 비용까지 내면서 어떤 기장을 하는 게 좀 부담이고 무리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기장을 권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간이 가세자라 하더라도 필요성 요건 중에 두 번째 그 손실이 너무 많이 난다거나 뭐 직원을 또 쓴다거나 간이 가세자 하더라도 뭐 일반 가세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눈에 보이는 경우에는 당연히 간이 가세자도 기장을 하셔서 그런 나중에 올 세금 폭탄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간이 가세자라고 해서 굳이 기장을 꼭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시는 얘기 같은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장을 안 했을 때는 무기장 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무기장 가산세가 굉장히 높거든요. 무기장 가산세가 20%를 하는데 이미 복식부기 의무자가 됐다는 건 이 세부담은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가 낼 세금도 많은데 거기다 기장까지 안 했다 하면 당연히 무기장 가산세가 많이 나올 것이고 이제 기장을 안 했을 때 가산세뿐만이 아니라 장부를 안 하면 보통 세법에서 정해준 경비율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기준 경비율에 따라서 추계 소득 금액을 계산하거든요.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는 그 경비율도 2분의 1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득 금액이 높게 나오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부했을 때 세금보다 훨씬 몇 배의 세금 더 많이 나올 확률이 있어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안 한다?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가지 일단 질문을 받아봤고요. 이제 기장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필요성이나 장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기장을 하시면서 불만족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와 뜻이 잘 맞는 세무사 사무실
잘 이제 그 소통이 잘 되는 그런 분들을 만나셔가지고 절세 혜택이나 뭐 감면 혜택 그리고 좀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줄 수 있는지. 근데 단순 대리가 아닌 저희도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기장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매월 그래도 저희한테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주시는데 그런 거 체크해드리는 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포괄적으로 해줄 수 있는지 잘 비교해 보셔서 절세 혜택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